카페인을 특히나 더 줄여야 할 분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아나운서.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커피를 안 드셔야겠죠. 그리고 그쵸. 심장이 안 좋은 사람도 커피 좀 줄여주셔야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겁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커피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고지혈증? 네, 이제 고지혈증 환자예요. 정상인이 아니라. 네. 이제 우리가 커피 중에 에스프레소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좋은데요. 에스프레소로 이렇게 투명한 잔에 따라 보면 밑에 커피가 있고 위에 맛이 좋은 크레마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그 크레마는 이제 우리가 카페스톨이라는 이제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방이 그 소화를 도와주는 담즙산의 합성을 조금 낮춰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약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 사람은 문제가 안 되고요. 고지혈증 환자인 경우는 약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커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커피 드실 때 맛있게 먹기 위해서 설탕도 넣으시고 프림도 넣으시고 하면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량 뭐 한두 잔 드실 때 정상인들은 문제가 없고요. 고지혈증 환자는 특히 달달하고 이제 맛있는 당이나 그 프림이 들어가는 건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시럽 없이 아메리카노만 먹는데 그럼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 저도요. 네.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제 네.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이제 뭐 드셔도 돼 정상이니까 드셔도 되는데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는 아메리카노가 에스프레소보다는 카페스톨이 적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커피를 안 드시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방법이 또 있죠.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카페스톨이 아까 지용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드립커피 요즘에 보면 이렇게 그 종이 같은데 걸러서 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방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커피만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물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때는 그 카페스톨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립커피를 조금 줄여서 드시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끝까지 봐주세요. 그 드립 커피 관련해서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짜잔.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사람도 커피가 안 좋다. 아니, 이 뼈랑 커피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뼈하면 칼슘이죠. 예. 근데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칼슘 흡수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몸 안에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뼈를 단단하게 못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골다공증, 그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라는 청소년들한테는 커피를 과량으로 먹게 되면 이런 골다공증의 위험이 더 악화되고 칼슘이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칼슘을 좀 챙겨 드셔야 되고요. 또 햇빛도 좀 쬐면서 비타민 D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또 임산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산부의 경우 그대로 이게 넘어갑니다. 카페인이. 그 태아한테. 그래서 임산부의 경우에도 아까 400mg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200mg을 좀 줄여서 먹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애를 낳고 나서도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페인 줄여야 하는 이유 몇 가지 봤는데 우리 최윤정 씨 약간 좀 걱정이 생긴 얼굴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불면증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골밀도 약을 안 먹는데 약간 골밀도가 낮아서 계속 약을 복용하고 지금은 낮은 상태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커피를 많이 줄이고 안 마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네. 설도 지나고 우리가 또 새해 결심 한번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저희 방송을 참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올해 꼭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신체적인 이유를 알아봤는데 네. 정신적인 이유로도 이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중독, 그 카페인 중독의 기준부터 좀 알아보고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교수님. 네. 아직까지 정신의학계에서는 카페인 의존 혹은 카페인 중독, 의학계에서는 주로 이제 카페인 사용 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정식 진단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게 정신질환 중에 하나다, 알코올 중독처럼 그렇게 이제 추가될 수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제 제한된 진단 기준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카페인 사용을 줄이거나 라는 욕구 또는 이런 욕구가 실패한 경험들이 같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카페인 사용으로 인해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카페인을 섭취할 때, 세 번째는 금단 증상입니다. 이 3가지 진단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만이
중독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독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세 가지 다 해당되는 분보다는 이제 한두 가지 해당되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습관적이고 또 문제가 되지 않는 일상적인 카페인 사용은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 중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우리가 카페인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바로 이 참을 수 없는 피곤함과 나른함, 노곤함 요거를 좀 깨고 싶어서 카페인을 마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졸려요? 카페인 없이도 이 피곤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있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금요일이 되면 운동하려고 막 가슴이 설레요. 네. 저희 운동 알려드릴 건데요.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운동 따라하시는 거 촬영하셔서 저희 티벗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금요일 방송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신나는 운동 알려주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 쌍둥이 트레이너 두 분과 따라해 박태원 아나운서 보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졸려요. 잠 좀 깨워주세요. 자, 졸음을 물리치고 몸을 가볍고 상쾌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익하고 효과적인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만세를 해주시고요. 만세. 팔을 가슴 중앙에다가 갖져다 줄 건데 한 발을 들고 중심을 잡아줄 거예요. 이때 몸을 뒤쪽으로 쭉 뻗어주면서 호흡을 내뱉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오. 다시 후 중심 잡고 후 이게 첫 번째 동작이고요. 두 번째 정말 쉽습니다. 허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인사를 할 겁니다. 근데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주면서 벽이 있다 생각하고 뒤쪽으로 쭉 엉덩이 이름 쓰기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데 이때도 몸을 살짝 젖혀줄 거예요. 숙이고 호흡 내뱉으면서 후 아이고, 소리가 막 나네요. 숙이고 가슴 여기저기서 지금 내쉬면서 곡소리가. 후 이게 두 번째 동작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요. 다리를 넓게 벌릴 거예요. 팔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양옆으로 벌려주시고요. 한쪽 손을 쭉 뻗어서 손뼉을 친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후. 자, 옆구리를 쭉쭉 늘려주셔야 됩니다. 후.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어때요? 다 배워봤으니까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면 더 좋겠죠? 자, 바로 첫 번째 동작 갑니다. 자, 네. 세 번씩 할 거예요. 만세 해주시고요. 준비, 시작! 중심 잡고, 후! 중심 잡고, 후! 중심 잡고, 후! 반대도 해야 되겠죠? 만세, 시작! 중심, 후! 중심, 후! 중심, 후! 자, 두 번째 운동입니다. 자, 인사할 거예요. 준비, 시작! 후! 안녕하세요. 후! 가슴 펴고, 안녕하세요. 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손바닥 하늘 향하게끔 다리 넓게 벌려주고요. 준비, 갑니다. 시작! 후! 제자리, 옆구리, 늘려라. 자, 한 번 더. 후! 자, 반대쪽 갑니다. 시작! 후! 반대쪽. 야,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잘 배워봤습니다.